근데 KF-16은요, 대한민국 공군 전력 강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체면 아주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되니까 북한이요, 최신형 미그 29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이에 대응할 신형 전투기 확보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F-16이 아직 개량형 기체가 양산이 안 됐던 시절이에요. 놀랍게도 1989년 12월에 FA-18이 선정이 됩니다. 갑자기 FA-18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했었죠. 그래서 91년 3월 말 기존 변경을 공식 발표합니다. 특히 공군에서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이 선택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F-16은요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FA-18은요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문제로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슈퍼 호넷이라는 전혀 다른 기종으로 대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F-16을 선택한 게 맞은 거예요. 항전 장비라는 거는 네, 항공전자장. 네, 항공,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레이더부터 살펴보면 이게 노스롭 그루만의 AN/APG-68V5 레이더를 장비합니다. 이게 91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당시로선 최신형 레이더였어요. 고속 통합 단자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걸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F-16 블록 42 레이더보다 처리 속도가 2배나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신뢰도도 역시 향상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데이터 모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졌어요. APG-68V5 레이더는요, 최대 10개 목표에 대한 트랙 와일 스캔. 보통 트랙 와일 스캔이 뭐냐? 동시 추적이라는 뜻이거든. 동시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시 추적 모드뿐만 아니라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암람 동시 발사 모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발의 암람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6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VHSIC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초고속 직접 회로예요. 이제는 우리가 초고속 직접 회로 하면 약간 흔하잖아. 근데 이때는 군사용품으로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능력이 향상돼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레이더 노이즈라고 하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됩니다. 해상도도 현저하게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해상도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보통 SAR 레이더로 가죠. SAR 기능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SAR은 뭔가요? 이게 보통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이나 해상에 대해서 공중에서 레이더파를 순차적으로 쏴요. 그럼 이 레이더파가 굴곡면에서 반사돼서 돌아오거든. 근데 이 미세한 시간차가 있을 거냐. 순차적으로 쐈으니까. 이 미세한 시간차를 이게 처리해서 지상 지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더 시스템인데 아주 정밀한 시스템이거든. 근데 이거 정도까지는 안 된다. KF-16이 추가 20기가 더 생산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조금 더 개량된 AN/APG-68V7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탐지 거리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연장되고 신뢰성이 높아졌지만 얘 역시 SAR은 안 돼요. SAR이 적용되는 것은 현재 블록 60기종 있죠? 블록 60기종에 탑재되고 있는 AN/APG-68V9부터 이제 SAR이 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전 장비의 핵심 뭐가 있냐면 모듈러 임무 컴퓨터예요. 보통 MMC라고 하는데 모듈러 미션 컴퓨터라는 건데, 과거에는요 전투기가 사격 통제 컴퓨터, 탑재 관리 컴퓨터, 그리고 HUD 컴퓨터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로 통합한 당시로서는 최신형 컴퓨터였습니다. CPU는 64비트고요. 그 다음에 이 MMC 컴퓨터는요 전체가 모듈러 형상이에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기판 모양의 라인 교체 모드를 바꿈으로써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슬롯이 엄청 많죠. 이 슬롯이. 무려 30개의 슬롯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미래 업그레이드를 대비해서 9개의 슬롯을 여분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각종 임무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고성능 컴퓨터예요. 그래서 비행 및 전투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기 및 항공전자 장비 통제도 가능했었고, 한마디로 이 MMC는 명실상부한 F-16의 두뇌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약 15개월 정도 보존이 가능한 그런 컴퓨터였어요. 중요한 건 이 MMC도 역시 국내 생산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시 LG 이노텍에서 요거를 생산했었거든요. MMC. 근데 뭐 생산을 했었는데 역시 주요 부품은 좀 미국산이었다. 이런 조금 함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KF-16은요, 2000년 이후부터 그 컴퓨터에 대한 100여 차례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MMC를. 우리 자체적으로. 특히
소프트웨어도 일부 독자적으로 개량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 관계되신 분들 좀 댓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 자체적으로 이 MMC를 업그레이드했다는 건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KF16요. 캐너피 형상도 물방울형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아주 좋고요. 조종석 콕핏 계기판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아주 직관적으로 그리고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사실 무장인데. 네, KF16이 공대공 무기 체계로서 가장 커다란 의미는 뭐냐? AIM 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 플랫폼이라는 점이죠. 요 암람 이전에 뭐 스페로 쏠 수 있는 건 누가밖에 없었었냐면 팬텀밖에 없었어요. 팬텀이 스페로를 사용했는데 스페로보다 훨씬 좋은 암람을 KF16이 쓸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팬텀이 이때부터는 2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KF16이 영공방어의 제1선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도 여전히 사용되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건 신형인 사이드와인더 신형 있죠. AIM-9X를 활용을 못해요. 기존의 사이드와인더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내 비행기 기축선이 있잖아요. 기축선에 적이 있어야지 쏜단 말이지. 근데 AIM-9X는 조준기가 헬멧 마운티드, 그러니까 JHMCS라고 헬멧에 조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기가 기축선이 아니라 딴 데 있어도 내가 고개를 돌려서 헬멧에서 조준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장비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KF-16V로 개량하면 뭐 통합한다고 하는데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AIM-9X 이거 쓰는 비행기는 없나요? 있어요. 지금 우리 F-15K하고 F-35A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아쉬운 게 AIM-9X가 이거 한 번 더 개량돼서 AIM-9X 블록 2가 있거든요. 그 AIM-9X2도 도입이 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200여 발 미만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공대공 미사일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잖아. 이 소프트웨어도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공대공 미사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KF-21을 개발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기관포도 달고 있고요. M61A1 20mm 발칸포를 장비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대지 무장이에요. F-16은 멀티롤 전투기니까 공대공도 하고 이제 공대지도 하는데 여전히 이제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크 80 시리즈 범용 폭탄도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BU-39 SDB라고 해서 레이저 유도 폭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하푼 대함 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해요. 예전에 F-18처럼. 그리고 하푼뿐만 아니라 미 공군이 쓰는 AGM-88 함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대레이더 미사일인데 대레이더 미사일도 운용은 할 수 있는데 대레이더 미사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와일드 위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와일드 위즐이 뭐냐면 적 방공방 제압 작전이에요. 대레이더 미사일이 뭐냐면 적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신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AGM-88 함을 딱 쏘면 얘가 적 레이더 신호 쫓아간다고. 그래서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미사일이야. 근데 이게 적 방공망 제압 작전에 대단히 요긴한 미사일인데 이게 우리 KF-16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공군에는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포드가 없어요. 조준 포드가. 이게 NASQ213HTS라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함 조준 포드예요. 요게 제공이 안 됐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100% 독자적인 방공망 제압 임무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미군이 지원을 와요. 그러니까 요 포드를 탑재한 미군 항공기가 지원이 오면 쏠 수가 있죠. 이 KF-16은 한동안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KF-16의 전투력을 상승시킨 개량이요. 한국 공군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JDAM 통합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JDAM 얘기가 왜 나왔냐면 북한군의 장사장포 진지에 대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JDAM 운용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2011년 2월 직도 사격장에서 실사격에 성공을 하죠. JDAM. 요거는 나중에 이 JDAM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전투기에 다 우리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F5도 JDAM을 뭐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 JDAM 통합된 게 KF-16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5년 말부터 이제 관측이 된 건데 KF-16에 AN/AAQ-33 스나이퍼 포드를 운영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 스나이퍼 포드는 뭐냐면은 로키드 마틴에서 제작한 타겟팅 포드예요. 그래서 이게 목표물 식별, 자동 추적, GPS 좌표 제공, 정밀 유도 무기 유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스나이퍼 포드 쓰기 전에 뭐 썼느냐? 랜턴 포드라는 걸 썼거든. 근데 이 스나이퍼 포드는요, 기존의 랜턴 포드보다 3배에서 5배 뛰어나요. 그러니까 KF-16의 전투력, 대지상 전투력이 확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제점도 또 하나 밝혀진 게 있어. 2000년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와중에 KF-16의 그 IDM,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모뎀이 있다고, 얘가. 그러니까 임프로브드 데이터 모뎀이 있는데 이게 호환성 문제가 생겨요. 이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미국의 방공관제센터는 어떤 데이터 수신 방법을 썼냐면 링크 16을 써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링크 16이 뭐냐면은 미군하고 나토 등에서 합동작전, 그 다음에 연합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전술 데이터 링크예요. 그래서 전술 자료하고 음성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밍 능력에서도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2000년에 한미 훈련을 해보니까 관제센터에서 주는 링크 16 데이터를 F-16 그 모뎀이 수신을 못하는 거예요.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보유한 2737 조기경보기 있죠? 얘도 링크 16 쓰거든. 그러니까 얘하고도 데이터 호환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됐어요. 결국에는 신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해결을 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업그레이드가 했으니까 이제 뭐 해결이 됐겠죠. 계속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네. 업그레이드 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공군이 숫자상 그다음에 성능상으로 실질적인 우리 주력 전투기가 KF-16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이게 F-16 블록 50, 50이었는데 이걸 최신형인 블록 70, 70이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F-16V, 이게 F-16 뭐 바이퍼라고 하는 건데 이 F-16V 바이퍼는요, 이게 로키드 마틴사가 2012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한 F-16의 최신 개량 모델이에요. 그래서 2012년 10월 16일 A사 레이더를 탑재한 F-16V 첫 시제기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이 F-16V 바이퍼에 신형 AN/APG-83 A사 레이더를 탑재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그 다음에 향상된 조종관 등등등 해가지고 성능이 대폭 개량됩니다. 특히 핵심이 뭐겠어요? A사 레이더죠. APG-83 A사 레이더의 성능은요, 기존 기계식 APG-68 레이더에 비해 회상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추적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A사답게 저기 전자전을 해도 이 전자전 상황에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F-16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F-16 바이퍼 V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F-16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군도 모처럼 대폭적인 업그레이드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생깁니다. 어떤 잡음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추진 실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방위사업청이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그 부작용으로 전력화 시기가 4년이 지연되고 8,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감사원에 따르면요, 방사청이 2011년 8월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부품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 군사판매 FMS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방위사업청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비용을 좀 절감해야겠다. 그래서 가격 경쟁하자. 수익 계약하지 말고. 수익 계약하지 말고 원 제조사하고 경쟁하지 말고 다른 데도 붙여서 한번 가격 경쟁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일부 부품을 조달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을 세웠어요. 방위사업청이. 근데 미국 측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업 구매하고 그러니까 경쟁 방식하고 FMS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다음에 야, 제조사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사청이 아니 우리 방식대로 할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2년 7월에 경쟁 입찰을 해요. 그래서 F-16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영국의 BAE 시스템즈를 파트너로 선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방사청이 부품 조달 비용으로 1억 8,400만 달러를 영국 BAE 시스템즈에 송금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거 당초 20억 달러의 총 사업비였는데 이걸 24억 달러로 올렸어요. 왜? 쟤네 거 못 믿겠다 이거야. BAE 시스템에서 경험이 미숙하니까 쟤네 거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검증 비용이 또 추가되고 하니까 20억 달러로 안 돼. 24억 달러로 올려버려요. 근데 방사청이 처음에 생각한 금액이 얼마냐면 17억 달러였거든. 그럼 1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면 뭐야? 40%나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방사청이 총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니까 미 정부의 요구대로 2015년 12월에 록히드 마틴으로 사업 파트너를 변경해요. 그래서 다시 조정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9억 2,600만 달러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그럼? 여기서. 돈 줬잖아요, 벌써. 그렇죠. BAE 시스템스에 돈을 줬잖아. 돌려달라고. 그 돌려달라고 했다고. 근데 얘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 설비 투자로 이미 8,900만 달러를 써서 돌려줄 수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8,900만 달러 안 돌려줬어요. 이거 환장하는 노릇이요. 이 1,000억 원이 날아간 거야. 그래서 감사원 관계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력화 일정이 2015년 말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 지연됐다. 특히 실적이 미미한 BAE 시스템즈를 무리하게 입찰에 참가시켰고 선정 직전에 평가 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정당한 평가를 실시 안 됐다. BAE 시스템에 좀 유리하게 했었나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방위사업청이 세계 챔피언급 바보짓을 한 거죠.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1,000억 원이 증발된 거예요. 국민의 혈세가 증발돼 버린 거죠.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방사청 담당자 2명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까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 앞날이 암담해요. 받을 방법 없을 것 같아요. FMS 방식으로 처음에 했으면 FMS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그랬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업그레이드는 도대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2016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약 2개 대대분의 KF-16 전투기가 업그레이드를 마친 상태라고 하네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개량 사업 전체 사업비가 나오지가 않아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JHMCS 헬멧 있죠. 요게 개량형 나왔거든요. JHMCS2라고 해서 요 헬멧이 도입이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를 해서 AIM-9X 블록 2 미사일이 연동이 되면요. 근접 공대공전에서는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아마 공군에서 요거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문제는 북한이 운영하는 미그 29도 비슷한 게 있어요. 기축성 바깥에 헬멧으로 조준해서 쏘는 게 있단 말이야. 북한 애들은. 미그 19에 그게 탑재가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런 데 돈을 안 쓰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 소프트웨어 기능 확인용 테스트 버전 3개만 있대요, 지금. JHMCS2가.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신형인 AIM-9X 블록 2형 공대공 미사일도 추가 발주도 안 했대요. 요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들여오려고 하면 추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면 대단히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 돈을 아낄 때 아껴주고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정말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좀 남아있대요. 왜냐하면 무기나 장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확보하고 기술 이전이 필요해요. 이거 컴퓨터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대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그 서비스상 아니에요. 이것도 돈 내야 돼요. 따로 돈 또 내야 돼요, 이것도. 이 역시 추가로 협상을 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애초에, 물론 1,000억 원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사업 비용 날리지 않았더라면, 그 1,000억 원이라도 이럴 때 썼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 다음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JHMCS2는요, 정말 중요한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기체만 A사 레이더 달았다고 해서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총평을 해주신다면? KF-16은요, 우리가 처음으로 손에넣은 주력 4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한테 이제 맞는 캐릭터로 대활약을 했죠. 그리고 KF-16의 대량 배치 덕분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주변국에도 만만치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F-16V 이제 바이퍼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량하고 기체 수명 연장으로 우리가 2039년까지 일선에서 활약할 예정이에요. KF-16이 개량이 완전히 돼서 바이퍼형으로 개량이 돼서 모두 배치가 되면요. 향후 F-35A가 완전 전력화될 때까지 그리고 KF-21이 이제 런칭이 돼서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군 전투기 전력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허리가 될 거란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전투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면 그 JHMCS뿐만 아니라 여기에 욕심이 조금만 하면 컨포말 탱크까지 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뭐 돈이 없다는데 어쩔 수 없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 건 뭡니까? 우리가 국방 예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써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KF-16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